우리가 인사 대신 하는 말이 있죠. 식사하셨어요? 언제 우리 밥 한 끼해요. 밥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떠나서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오늘도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인생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함께 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괜히 헛헛해지는 이 가을, 인생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식구가 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스튜디오를 풍성한 식탁으로 차려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김찬호 성공회대 조빈 교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하는 30대 직장인 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은일 대리 두 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구도가 달라져서 색다르게 느끼시기도 할 거고, 저희 스튜디오 지금 책상 위가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와 함께 간단한 다과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이 인생 식탁 요 코너만큼은 편안하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청취자분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뭐 여신도 있고요. 비타현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그중에서 조부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근데 그 의미를 알아서 조부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그냥 조부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도대체 제 왜 별명이 조부장이에요?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예. 두 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제가 왜 조부장일지? 교수님. 부장님만큼의 카리스마와 포스가 있어서. 좋은 의미인데. 그런 정도의 카리스마는 아직 없고요. 아직 꼼꼼하고. 어때요, 김은일 대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부장님처럼 말씀을 하시거나 좀 딱딱하거나 약간 뭐 이런 부분이 요건 좀 안 좋은 의미네요. 약간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조부장이면요. 사실 아재 개그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아재 개그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정색하기 마련인데, 저는 청취자분들이 아재 개그를 보내주면 너무 웃긴 거예요. 저 혼자 얘기하면서 그냥 막 웃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 혹은 말장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재밌다 보니까 조부장이다 이렇게 또 별명을 붙여주셨거든요. 어때요, 교수님? 교수님이 이런 유머 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아재 개그를 가지고 청취자들과 소통한다. 예. 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네. 실제로 부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쾌하고 때로 귀여울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경상도 쥐가 웃기는 말을 했는데 정말 싸하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경상도 출신의 쥐가 웃기는 말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이 쥐가 뭐라고 했을까요? 웃기지? 경상도 힌트예요. 웃으라고. 마우스라고. 지금 두 분의 반응이 극과 극인 게, 교수님 웃어주셨고 착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은일 대리는 하면 정색하고 이렇게 또 반응이 나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뭔가 사실 뭐야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쯤 아이스 브레이킹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런 개그 코드 저랑 좀 맞으시나요? 저는 안 맞습니다. 솔직하시네요.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뭐 그걸 즐기진 않는데 그런 걸 꼼꼼히 네. 외워두었다가 적절할 때, 뭐 강의 때 너무 네. 지루할 때 하나씩 써먹고 할 때는 있어요. 그럼 교수님이 이런 개그를 하면 반응은 어떤가요? 그게 그 맥락에 따라서 빵빵 터지도록 이제 잘 배치해야죠. 뜬금없이 그게 하면. 또 기술이겠죠. 어떤 이야기가 흐를 때 거기서 맞는 걸 해야지 음. 갑자기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저 왜 저 말하지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맥락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대리님 아까 이런 개그가 자기 스타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회사에도 근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리액션을? 이게 의도가 이제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드리고요. 네. 이제 뭔가 저 분위기를 바꾸거나 이러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유머의 방법을 네.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근데 직장 상사가 정말 썰렁해지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유머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뭘까요? 밑에 그걸 듣는 사람들이 피드백을 안 주거나 안 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피드백, 웃긴 척, 과하게, 네. 감정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주는데도 그걸 무시하거나 둔감해서 못 알아차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겠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재미있는 줄 알고 계속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지? 근데 웃길 때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다. 그렇죠. 뭐 예. 이런 반응이라는 예. 건데 아까 어떤 맥락에서 빵 터지게 하는 게 같은 개그라도 예. 그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요 기술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돼요. 아재 개그가 뭐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앉은 자리마다 10개씩 써먹고 하면 이게 뭐 진짜 똑같은 레파토리 반복일 뿐 아니라 진짜 아까 제 말씀대로 뜬금없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히 많으면 그걸 그때그때 검색해서 딱 지금 시의적절하게 네.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덜 지루해요. 더 근본적으로는 아재 개그 이전에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는 인물이면 좀 썰렁해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 자체로 더 짜증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네. 그 감수성이 부족하면 계속 웃겨야 된다는 강박으로만 쏟아붓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하는 말은 그렇게 웃기는 말이 아닌데도 그렇죠. 계속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가 네. 형성이 되고 네. 누군가는 계속 노력하는데 분위기는 점점 음. 쌓여지고 이런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분들이 유머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언제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사실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니야라고 아예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한 팁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일종의 특히 남자들한테는 권력처럼 여겨지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자기 효능감, 존재감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꾸 웃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무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점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웃겼던 기억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면 그냥 서로 웃습니다. 특별히 웃기는 사람이 없어도요. 네. 근데 그만큼 서로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터져 나오는가 그런 것을 좀 더듬어 보면 좋겠고 또 우리 어릴 때 다 웃겼어요. 어린애들 보면 다 코미디언이잖아요. 어른들 개구쟁이고 네. 아직 세상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자신의 어린아이다움 그 동심을 한번 더듬어 보고 그걸 회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무게 잡으려고 하고 웃기는 것도 내가 막 권력을 발휘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더 경직되니까 그냥 자기를 편안하게 나 바보야 나 그냥 그렇게 좀 망가지는 모습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는 거 거기서부터 네. 시작된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린 다 웃음이 많았고 누구나 개구장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사실 어린아이 때는 그 우리 똥 얘기 있죠. 네, 똥 네, 얘기라면 애들이 다 깨르르 그렇죠. 깨르르 맞아요. 다 네, 넘어가요. 근데 사실 성인이 돼가지고 괜히 그런 얘기하는 게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근데 가끔 가다 청취자분들께서 그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도 얘기를 하다가 너무 빵 터져서 또 청취자분들은 제가 웃는 걸 보고 또 네. 웃기시고 그렇죠. 이런 바이러스가 네. 계속 전파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동심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재 개그 드는데. 자체가 상당히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애들이 아직 언어 세계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삑사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예. 아직 제가 더 많이 성숙해야겠네요. 아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재 개그가 웃긴 이유가 상대방이 한숨 쉬면 더
재미져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예. 저보고 좋은 부장이 되라는 뜻으로 부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나쁜 부장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두 분께 또 인사 건네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끔 아까 뭔가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김은일 대리도 가끔 누군가한테 좀 유머러스하게 뭐 해보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유머러스함을 뭐 보이려고 억지로 하지 않고요. 그냥 제 모습이 웃겨서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지금 방금 우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 예상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웃으시지. 이 정도면 최고의 경지입니다. 네. 아 그래요? 머리로 본인이 하는 게 의식하지 아니라 않으면서 존재 자체가 이미 웃음을 선사하는. 네. 예.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럴 타이밍에 이럴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웃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약간 4차원 아닌가요 이거는? 자신의 내면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때 그게 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지금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꼭 이제 유머를 뭐 일부러 하려고 했든 아니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든 가끔 가다가 누군가가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 좀 피해야 할 유머 이런 것도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그 자체로 이제 안 좋은 유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머 이전에 내가 누군가한테 참 섹시하십니다 이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농담도 그 사람을 설령 깎아내리는 걸 할지라도 그게 친근감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성적인 것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다. 네.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네. 적어도 그 사람이 좀 불편합니다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약간 좀 선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자기도 교정받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일단 성적인 것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자꾸 네. 그것만 하다 보면 다른 식의 유머들이 자꾸 이렇게 발달이 안 돼요. 저도 한때 음담패설을 즐기다가 그걸 안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흔히 이제 코미디에서 나오는 뭐 비하하는 거, 네. 어떤 신체 부위를 갖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좀 안 하는 게 좋다. 네. 더구나 공개된 자리에서는 단둘이 있을 때야 뭐 친한 사이에는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남을 웃기는 거. 나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남을 바보로 만드는 게 이게 좀 모험이고 위험 요소를 수반하죠. 그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우리 아까 뭐 조 부장이 왜 별명으로 나왔을까 이런 얘기하다가 꼰대란 단어가 등장을 했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젊은 꼰대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그리고 40대 정도 되면 이 꼰대 되는 걸 너무나 경계한다. 내가 스스로 꼰대가 될까봐 뭐 후배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겠다. 저 선배와의 관계보다 후배와의 관계가 어렵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런 뭔가 뭐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랄까요?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재미있게도 꼰대가 최근 BBC에서 최근 키워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KKONDA에서 그냥 꼰대 이렇게 썼는데 정의가 재밌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든 간에 아랫사람 앞에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꼰대 기질이 있다는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 서열의식, 연장자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항상 자기가 흠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강박인데 아랫세대와 소통 잘하려면 그래서 많은 걸 경험을 공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생각 갖고 서로 겨루고 시비를 나누고 하면 이게 긴장이 발생하는데 지금 점점 더 세대 간의 공유 문화가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몸으로 함께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넓히면 감각, 감수성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서로 함께하는 경험의 폭을 넓혀라. 저는 처음에 이제 경험을 많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경험 자체를 많이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뭔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머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하면서
또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꼰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또 내려주시면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그 경험들을 공유할 것인가 네.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컨셉이 인생 식탁이라는 컨셉이에요. 뭔가 서로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뭔가 먹으면서 편안하게 나눈다 이건데 인생 식탁이 이미 지난번에 1차가 진행이 됐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2차 행사가 네. 있다고요? 네. 지난 9월 28일 날 1차로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시도됐고요. 네. 내일 이제 부산, 서울, 완주, 순창, 강릉, 청주에서 이제 또 2차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 참여자들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했나요? 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긴장해서 오시는데 막상 음식 꺼내놓은 거를 이제 꺼내면서도 서로 부끄럽고 재밌으시고 하다 보니까 금방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사는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시고 자기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교환하시고 다른 2차 가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하고 이게 동년배들만 모인 게 아니라요.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반응으로 헤어지셨고 아마 이번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도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교수님 저희 끝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네. 아쉬워요. 그게 바로 이 인생 식탁의 네. 매력이 아닐까라는 아재 생각이 개그도 더 많이 드는데 제가 끝나고 한번 네. 교수님과 아재 개그 배틀을 한번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 식탁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웃음을 만들고 또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김찬호 교수님 그리고 김은일 대리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